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급하게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대표팀 관련해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표팀 간 협회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정말로 홍명보 감독이 이제 내정, 그리고 내일 뭐 발표를 한다고 하는 기자회견? 뭐 내지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던데, 정말로 이제 그 선임이 되는 건지, 그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뭐 이제 저희가 협회 상황이나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또 류청 기자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류청 기자를 연결해서 한번 좀 지금까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지금 휴가 중이시죠? 네, 휴가 중인데 왜 전화했니? 휴가 중입니다. 지금 아시죠? 지금 그 한국에 또 예.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네. 지금 류청이 지금 한국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 여행 가 있는데, 이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방송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일본에 가족끼리 여행 가 있는데 제가 또 이제 급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도 문자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문자 받으셨죠? 한두 시간 전쯤에 대한축구협회 명의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 이 소식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어떤 소식이다라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은 이임생 위원장이라고 뭐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그분이 출국해서 그 후보가 된 2명의 외국인 감독 후보자들을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언제 돌아올까 했는데, 갑자기 주말에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팀 감독을 찾는다고 하고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초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홍명보 감독이 이제 와서 선임이 된다, 그러니까 내정됐다라는 이야기도 좀 황당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그 홍명보 감독 인터뷰를 봤을 때 좀 부정적인 어떤 대표팀 관련해서 좀 나 절대 안 맡을 겁니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별로 좀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의 그 인터뷰 뉘앙스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가장 최근에 한 인터뷰는 이임생 위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팬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울산 팬들이 좀 안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그 인터뷰만 봤을 때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것은 한다는 뉘앙스는 거의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좀 놀라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내정됐다고 하지만 이게 대한축구협회 일방적으로 내정을 했는데 이렇게 발표가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뭐 내정이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교감이 있어야 내정이라고 하는 거고, 선임과 내정의 다른 점은 선임을 하면 지금 바로 오늘부터 이제 감독이 되는 셈인 건데, 사실 내정을 했다고 하면 일종의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 선임을 할 거다. 언제까지는 뭐 일종의 이제 울산 감독이니까 울산 HDG 감독직을 유지할 거다.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내정이라는 설을 보면. 그러면 바로 이제 뭐 7월 달부터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내정돼 있고 이제 지금 상황상 K리그 감독도 하고 있으니 어느 그렇죠. 정도 타이밍이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감독을 할 거다. 예. 근데 그게 뭐 이번 시즌 끝나고는 아니고. 그렇죠. 왜냐면 9월부터 지금 그 3차 예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사실상 그냥 선임이라고 봐도 되네요. 9월이면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맞습니다. 물론 내일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지만, 사실 지금까지 보면 일종의 이 선임에 대한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내정에 대한. 네. 그 내정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다른 후보자들보다 홍 감독이 나았다던가, 그리고 홍 감독을 시즌 중에 선임을 하지만 아마도 바로 데려가는 것은 아니고 울산도 뭔가 대체자를 찾고 전력을 유지하는데 차질이 어느 정도 없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홍명보 감독이 지금 뉘앙스를 봤을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수락을 했다는 건가요? 수락을 했다기보다는 내정이라는 발표를 이렇게 주말에 띄울 정도면 홍 감독이 갑자기 나서서 절대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가 우리가 더 어렵지 않을까, 확률상으로 보면. 네, 홍 감독이 바로 수락을 했다 이런 거기보다는 물론 내일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만
네.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이런 대표팀 감독을 할 때 뭐 홍명보 감독이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뭐 뭐 어떤 소속팀이 있으면 더더욱도 그렇지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 전에. 감독님 이렇게 내정됐으니까 같이 함께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가 오가잖아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봤을 때 그 얘기가 오갔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뭐 오간 게 극박하게 오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홍명 감독이 모르고 있는데 우리만 내정했어는 아니겠죠. 그치, 그쵸.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 홍 감독이 전혀 모르는데 보도 자료로 내면 홍 감독이 그거는 진짜 예의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리그 3연패를 꿈꾸는 팀의 감독을 데려올 수는 없을 거고. 홍 감독이 교감을 했다 그러면 나도 가고 싶어 이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아하. 홍 감독도 지금 이 시점에 내정 소식이 나갈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내정에 좀 매몰돼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얘기했을 때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이것만 봤을 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홍명보 감독이 지금의 어떤 근데 만약에 뭐 내일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이거 무슨 얼토당토한 뉴스입니다. 이거 안 합니다. 저 안 할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뭐 100%는 모르죠. 근데 내정이라고 보도를 하고 내일 뭐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뭐 크게 뭐 극적인 반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요? 네. 그쵸. 근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내일 기자회견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짬짬이를 했다 아니면 뭐 둘이 무슨 대표팀 감독 할게 뭐 교감했다 이런 거보다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이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되는 그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정을 했으면 이제 선임을 어느 정도의 언제 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내정을 했는데 홍 감독의 의견을 지켜보겠다. 이건 뭐 내정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두 번째 경우는 그렇게 적다. 네, 뭐 확률이. 100%를 제가 뭐 축구 팬 아니니까 그렇죠. 100%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네. 어쨌든 홍 감독이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한 건 전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죠. 근데 지금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되어 있나요? 사실 전력강화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네. 전력강화 지금 일단 그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 뒤에 결국 다 사퇴를 한 5명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이 뭐 취재 결과예요. 그러니까 5명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6명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정관상 사실은 저는 뭐 누구를 내정하고 누구를 선임하고를 떠나서 사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력강화위원회 정관에 보면 아마 7인 이상이 있어야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성립을 할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인생 위원장이 이어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지금 전력강화위원회가 사실상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깨진 거잖아요. 깨진 위원회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인생 위원장도 지금 대리로 돼 있는지 아니면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꾸렸는지 새로 꾸렸다는 보도는 뭐 안 나온 걸 보면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고 이거를 대한축구협회 수뇌부가 어떻게 승인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아마 내일 내놓겠죠?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전력강화위원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럼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력강화위원회가 없는데 감독을 어떻게 선임하지?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이거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본다면 파행적인 어떤 운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홍명보 감독을 내정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뭐 12명 제가 취재해본 결과 12명에 대한 후보자들을 순위를 정하지 않고 그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는 끝났다고 합니다. 전임 어떻게 보면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성립했을 때 그 뒤에 물론 정혜성 위원장이 나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바통을 받은 이인생 위원장한테 넘겨주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 외국인 감독 후보자 2명을 만나러 갔다 왔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홍명보 감독을 내정한 건데 저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좀 궁금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만약에 12명을 심사했다고 하면 순위가 있었을 텐데 지금 당장은 그럼 갔다 와서
그 두 명이 안 되고 홍 감독이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홍 감독을 바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내정해서 어떤 시점에 데려온다라고 하면 이 결정을 누구하고 내렸는지가 사실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지, 궁금하지. 그게 진짜 너무 궁금하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류청 기자의 얘기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여차여차해서 그래도 홍명보를 선택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는데 그게 뭐 좋든 싫든. 근데 지금 전력강화위원회가 깨진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고 하니까 이게 누구의 선택과 누구의 추천과 어쨌든 누구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을 내정됐는지 그게 참 궁금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일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홍명보 감독이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후보에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전임 위원장이 그 명단을 주고 갔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선택을 하면 위원들이 이걸 뭐 표결을 하던 아니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생략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로 뭐 위원들을 모아서 다시 했는지 그 몇 명 안 남은 위원들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정관상 어떤 정당성을 가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내일 정말 그 설명을 잘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내일 이제 10시에 한다고 저도 지금 방금 문자를 받았는데 네. 과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없다고 계속 비판을 했는데 네. 전력강화위원들도 반 정도 사퇴한 상황에서 이게 사실 반 정도 사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위원회는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반이 나갔는데. 그렇죠. 왜냐면 새로 구성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게 감독이 먼저 내정됐다는 얘기부터 나왔으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잘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시스템 없이 선임했다는 비난 자체를 누굴 뽑았냐에 보다 그 비난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내일 뭔가 얘기를 잘못하면 저희가 할 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안 그러길 바라거든요, 지금. 네네. 왜냐면 제가 내일 모레까지 휴가기 때문에. 네네. 내일 어쨌든 이윤세 위원장이 그 설명을 좀 잘 해야 왜 선임했고 어떤 방식으로 선임했는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팬 입장에서도 지금 좀 짜증나는 게 울산이 요즘 최근에 폼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주중 경기가 또 있는데 바로. 네네. 또 이렇게 또 이제 그 소속 응원하는 팀 감독의 이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대표팀에서 그렇죠. 집중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이래저래 좀 굉장히 산만한 상황이다. 협회든 뭐 울산 HD든 뭐 그 상황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내일 상황에 따라서 또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빨리 명쾌하게 좀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감사드리고 휴가 잘 보내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류청 기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고요. 어느 정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뭐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냥 산만한 거예요. 기준이 없고 지금 그 통화해 보니까 그냥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화가 이제 홍명보 감독하고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력강화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감독에게 이제 오퍼를 놓고 협상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그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는 없는 것 같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실력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울산 HD 팬들이나 그리고 뭐 축구 팬들이 지금 좀 뭔가 황당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또 김한 기자 연결해가지고 김한 축구 해설위원, 네, 김한 해설위원 연결해가지고 어떤 소식을 또 있는지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또 들려드리면 좋은 거니까 김한하고도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쁘신가요? 아니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운전 중이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나요? 네, 손은 운전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근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저도 지금 집에 있다가 오늘 입중계 예정이긴 했는데 네. 급하게 지금 회사에 나왔어요. 저도 마음이 급하네요. 이거 소식을 들었는데 네. 약간 이게 맞나? 뭔 상황이요? 아, 그죠? 지금 맞죠? 지금 다들 이제 황당한 건 맞죠, 지금? 개황당하죠. 아, 황당한 게 맞죠?
저만 황당한 거 아니죠? 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누구랑 얘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도 좀 황당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쓸데없이 황당한 건가? 내가 너무 쓸데없이 내가 너무 좀 뭐랄까 뭐 되게 산만하게 움직이는 건가? 내가 급하게 너무 회사 나왔나?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했거든요. 나도 사실 뭐지 이거 맞나 이거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네. 형이랑 좀 얘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단 제가 저번 주 히든풋볼인가 이제 포항에서 이제 포항대 울산 경기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보고 협회장을 한다면 다음은 홍명보 감독이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그냥. 그 얘기 방송에 나갔죠. 네, 근데 와 이게 약간 제가 잘못 말한 느낌이에요. 아니 분명히 그날 분위기는 이게 말이 안 돼. 그날 분위기랑 지금 오는 상황은 전혀 안 맞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니 내가 들은 게 맞나?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캐치한 거지? 잘못 캐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분명 나는 이거는 협회를 약간 비판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느낌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이걸 이해력이 떨어져서 잘못 이해한 건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김한 기자라고 하는 게 되나? 어쨌든 하지 마세요. 네, 김한 해설위원. 지금 김한 해설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내정이라는 기사를 봤지만 이게 이제 협회의 단독의 내정이 아니고 둘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이야기가 오갔고 이거는 거의 선임에 가깝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최종 단계죠. 최종 단계고 뭐 울산도 김강국 당장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간다고 봐야죠. 단장님이 인정을 했다는 게 뭐죠? 단장이 뭐 협회랑 얘기를 했고 조만간 이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김강국 단장이 울산. 언제? 인터뷰에서 기사에 나와 있던데요? 그래, 나 그거 못 봤어요, 그거는. 방금 전에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이제 그거에 대한 입장을 단장이 대신 밝힌 거죠. 그러면은 가는 거네요? 네, 저는 가는 거라고 느꼈어요, 그 멘트에 대해서. 그러면 확정이구나. 지금 전력강화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있었다가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나가면서 이임생 기술이사 쪽으로 완전 권한이 빠지면서 사실 전력강화위원회는 아마 이번 건이랑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거는 뭐 홍명보 감독이 실력을 뭐 의심하는 게 아니고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또 어떤 정상적인 어떤 절차 이런 거는 없었네요. 제가 볼 때는 이임생 기술 이사와 뭐 일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얘기를 돼서 돌아서 확정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전력강화위원회가 5개월 동안 회의한 거는 물론 그 안에서 홍명보 감독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 없고 홍명보 감독이 중간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에서 약간 빠졌었거든요, 중간에는. 네.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시니 뭐 논의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빠져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정혜성 위원장이 나가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발생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출장 갔다가 며칠 전에 귀국했잖아요. 네. 근데 바로 선임된 거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될 만한 사안인가 이게? 이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때 출장 가서 이제 다른 외국인 감독을 알아보고 그 협상 내지는 어쨌든 그러려고 간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죠. 그리고 대화가 안 됐겠죠, 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났겠죠. 근데 이게 안 됐는데 하루 이틀 안에 홍명보 감독을 울산 HD에서 빼오는 결정을 하고 홍명보 감독 그걸 나가는 결정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뭐 되려면 되죠. 뭐 대화를 하면 되는데 엊그제 경기까지 내가 이임생을 왜 만나 이런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이었잖아요. 네, 얼마 전 거기 울산 최근 경기도 인터뷰 또 한 번 누가 물어봤는데 뭐 굳이 왜 만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뭐 확정이 되면 인터뷰를 할 거니까 여기서 그치.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사실 이건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을 하든 맞잖아요. 만약에 이거 뭐 2, 3일 만에 내가 부정적이었지만 2, 3일 만에 그냥 빠르게 결정했다.
라는 얘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밖에 없죠, 사실 지금은 이해되는. 왜냐면 해외 감독을 미팅한 지가 이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결정돼서 오늘 발표를 해버린 거니까 그 안에 뭔가 대화가 이루어졌다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죠. 뭐 진실이 뭐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의 뭐 홍명보 감독의 마음이 일주일 만에 바뀐 거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주일도 아니고 한 뭐 2, 3일이죠? 2, 3일 만에 홍명보 감독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이거를 뭐 홍명보 감독을 뭐라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었는데 며칠도 안 돼서 마음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명분이 무엇인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죠? 궁금하죠.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일단 들어봐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문제점은 이게 또 감독 선임에 있어서 시스템이 또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건 진짜. 아니, 사실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감독을 선임한 거죠.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예. 근데 뭐 시스템 있는 척은 많이 했잖아요. 뭐 하고 네. 이것저것 하고 뭐.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결국은 그냥 위에서 한 두세 명이서 결정한 건데 이럴 거면 왜 6개월을 끌었으면. 그렇지. 뭐 했으면 그 사이에 우리가. 진짜 저는 솔직히 진짜 웃기긴 해. 저는 솔직히 외국인 감독 쪽으로 어떻게든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될 만한 한국 감독들은 다 현직에 있고 네. K리그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쉬시고 계신 분은 사실 대표팀에 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럼 결국은 외국인 감독이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계속 이제 의심의 눈초리 있었잖아요. 이러다가 국내 감독 선임하겠지. 근데 저도 뭔가 아니겠지라고 그냥 내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고는 말 못하지만 아닐 거예요. 잘 외국인 감독 하겠죠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제가 되게 별로네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되는 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지금 시작부터 신뢰를 못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대표팀 감독 자리는 굉장히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선수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거를 다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시작부터 지금 초고난이도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그렇죠. 이걸 어떻게 뚫으려고 이러지? 근데 만약에 홍명보 감독 내정됐다 그랬는데 홍명보 감독이 내정? 전 들은 바 없습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그렇으면 김광국 단장이 저런 인터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인터뷰를 안 했다. 오케이. 뭐 했으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뭐 홍명보 감독 할 생각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리고 뭐 이임생 기술이사와 홍명보 감독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어쨌든 얘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문자로 와서 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저 유청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네네, 뭐래요? 아니 내정됐다 하는 것은 바로 선임이 아니고 뭐 또 텀을 주고 울산 HD를 위해서 네네. 감독직을 수행한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된다 한들 이걸 미리 발표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소식이라서 느낌이라서 어떻게 뭐라고 이제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울산 HD 팬들도 굉장히 좀 황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HD 팬들은 트럭 시위도 했어요. 우리 감독 빼가지 말라고. 트럭 자기 돈 들어서 한 거 아니야 이게. 네. 그래서 안 간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멈췄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왜 했는데 그러면 그런 행동들을. 근데 약간 진짜 6개월 동안 우리 좀 생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벌써 아시안컵 6개월 됐잖아요. 저희가 카타르 갔다 온 지가. 6개월이 되게 허망할 것 같아. 누군가에게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 뭐지? 나 진짜 이거 설명이 안 돼서 뭐야? 뭐야 이거? 그게 뭐냐 이거? 진짜 뭐 했냐 우리 6개월 동안 무슨 얘기했냐 우리? 우리가 이제 6개월 동안 협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거의 다 비판적인 얘기였고. 이제 그러면서도 속마음은 그래도 좀 정상화돼서 대표팀이 경기력이 좋아지고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에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설명이 우리가 뭐 했어? 우리 왜 컨텐츠 만들고 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낫네, 뭐 제시마 씨가 뭘 잘하네, 뭐 얘기한 건데.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한 마음에 뭐 류청 기자하고 김한 기자 연결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다 그거네요. 내일 무슨 얘기할지 너무 궁금하다. 둘 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지금.
그렇지, 돌파구가 쉽지 않아, 이거는. 네.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얘기를 잠깐 해보면 뭐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홍명보 감독의 능력을 봤을 때는 대표팀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인물이긴 하잖아요, 사실. 국내 감독에서 찾는다면 그렇죠. 그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사실 대표팀 눈높이는 이미 그 벤투가 월드컵에서 냈던 성과와 어떤 시스템에 맞춰져 있고, 그 시스템을 과연 홍명보 감독으로 충족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는 뭐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 네, 왜냐면 지금 대표팀 선수들 대부분이 유럽에서 뛰고 있고, 그것도 되게 좋은 클럽, 좋은 시스템 안에서, 좋은 전술 안에서 뛰고 있는데,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대표팀을 만든다는 게 선수들이 이게 흔쾌히 뭔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얼마나 홍명보 감독이 노력하냐에 따라 달려있긴 한데, 일단 시작은 좀 물음표와 느낌표가 뒤섞여 있는? 네. 그렇게 봐야 되죠. 예. 근데 뭐 전체적인 카리스마나 경험, 또 대표팀 경험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패는 했지만 그 경험조차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표팀에 잘 좋은 쪽으로 승화가 된다면 대표팀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쵸. 예, 네.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러나 어째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선임이 됐다. 대표팀은 또 이랬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네. 이제 되게 빈틈이 많은 대표팀이죠. 시작부터 비판의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시작한 요소고, 서로의 믿음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봤을 때 상황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게 잘 굴러가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발 잘 굴러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러면 어쨌든 이게 잡음이 나오고 대표팀의 어떤 안정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뭐 우리도 얘기했지만 홍명보 감독이 왜 그렇게 행동했냐, 이것부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의문점이. 네. 협회는 왜 그렇게 일을 했냐. 이게 지금 당분간은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감독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우리가 내일 10시 기자회견 맞죠? 네. 근데 그걸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나도 라이브로 봐야겠다. 네. 네. 이게 뭐 되게 의외의 결정이고, 갑자기 기습, 주말에 이것도 일요일인데 지금 좀 기습적으로 나와서 되게 당황스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급하게 전화 연결했는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끊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네. 자, 이렇게 김한 기자하고도 이제 김한 해설위원하고도 이제 연결을 해봤고, 확실히 황당한 상황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거를 수락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락하게 됐는지 그 과정들도 참 궁금하고, 홍명보 감독의 능력을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그 자체의 어떤 그 과정들이 또 완벽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선임이 된 것 같다, 내정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모르겠네요. 네, 진짜. 앞으로의 일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협회의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일 아침 10시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정말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어느 때보다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급하게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저도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인터뷰, 그러니까 전화 연결을 하다 보니까 좀 산만했던 것 같은데, 내용들은 제가 편집을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저희 굿즈가 나왔습니다. 이스타TV 2차 굿즈가 나왔는데요. 자, 너무 피거뚜귤 굿즈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빨, 도망가는 이빨, 제